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사주포인트는 사주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년 대운 일료는 이것을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시기에 따른 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시기에 따른 운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만 잘 분석을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영향력을 보면 시기에 따른 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년 대운 1년 운을 제대로 분석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주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보고 아무리 잘해봤자 이 흘러가는 운을 분석을 못 한다 그랬을 때에는 실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이 10년 대운 1년 운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 봐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엄청 헷갈립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10년 대운 1년 운 보는 법을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주가,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사주팔자가 있고요. 사주 원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에 따른 운이 있습니다. 10년 대운이 있고 1년 운이 있고요.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월운도 있고 하루운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운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팔자는 뭐고 시기에 따른 운은 뭐냐,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주팔자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고 시기에 따른 운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나타내요.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021년 10월 16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의 성격을 알고 싶다, 건강을 알고 싶다. 그럼 뭘 봐야겠어요? 당연히 사주팔자를 봐야죠. 왜냐하면 성격이나 건강이나 이런 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홍길동 씨의 주변 환경의 운을 알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 밑에 있는 시기에 따른 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 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23살서부터 32살까지 10년간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고 싶다. 그럼 이 을미라는 대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셔야 되고요. 올해 운을 알고 싶다, 내년 운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1년 운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월운을 알고 싶다. 그럼 월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도로의 관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차를 타고 약 100km 정도 주행을 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가정할 때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사주팔자라면 도로에 해당하는 게 10년 대운 1년 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가 좋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차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제 주행하는 걸 인생이라고 할 때 이 차가 나는 좋아요. 사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기아 모닝이나 아반떼나 뭐 그랜저 타고 가는데 나는 제네시스 타고 가는 거야. 차가 좋으니까. 사주가 좋으니까. 그런데 주행할 때는 물론 차가 주체지만 밑에 깔려있는 도로, 이것은 주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환경인 도로가 어떤 상태냐,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제네시스를 타고 달리더라도 진흙탕을 달린다. 힘든 주행이 될 수밖에 없고, 기아 모닝을 타고 달리더라도 잘 닦인 고속도로다. 그럼 괜찮은 주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도로 환경이 바로 시기에 따른 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가 사주가 아주 좋아갖고 1억짜리 제네시스를 딱 타고 가는데, 그런데 어린 시절은 내가 힘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렸을 때의 대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어렸을 때는 나는 진흙탕을 달린 거야. 차는 제네시스지만 진흙탕을 달리니까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한 30대 돼갖고 아주 좋아졌어, 내가. 막 취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대가 딱 돼갖고 어때요? 잘 닦인 고속도로가 싹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잘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 자동차를 나타내고, 시기에 따른 운이라는 것은 도로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영향력이 어떤 게 더 크냐? 시기에 따른 운이 더 커요. 내가 차가 좀 안 좋아도 기아 모닝 타고 달리더라도 잘 닦인 고속도로다. 그럼 괜찮은 주행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면 뭐예요? 진흙탕인데. 그럼 계속 덜컹덜컹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른 운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좋다. 최상이고 두 가지가 다 나쁘다. 최악이라고 봐야죠. 차는 기아 모닝인데 도로도 진흙탕이다. 그랬을 때에는 진짜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사주팔자보다 10년 대운 1년 운 이것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거. 그러면 내가 사주가 좀 안 좋더라도 흘러가는 대운이 잘 받쳐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10년 대운 1년 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가 이렇게 있고 10년 대운을 이렇게 보실 때요. 일단 10년 대운하고 1년 운이 있잖아요. 그럼 10년 대운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운이라는 건 10년 단위니까 사람이 100살도 못 살잖아요. 10년 대운 7개, 8개만 딱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봤을 때에는 1년은 우선이거든요. 1년은 우선이지만 일단은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나 이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대운을 우선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10년 대운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이 대운이 이 사람한테 홍길동 씨한테 좋은 대운인지 나쁜 대운인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충국의 관계 삼형사를 보세요. 지금 이 일주가 정유일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유일주는 충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간은 정계충이 되고 지지는 묘유충이 되는데 천간의 정계충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에 의해서 화기운인 일간이 극을 받는 거니까 안 좋은 거지만 지지인 유금인 경우에는 묘목이 들어오는데 일지가 금기운이거든요. 들어오는 게 목기운이고 그럼 도끼로 나무를 찍는 거잖아요. 일지가 극을 하는 거지 극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묘유충이 발생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묘유충이 발생할 때 그 지지충이 발생하니까 이성관계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묘목이 63세 신묘대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젊은 시절에 만약에 20대나 30대에 묘목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한창 여자 만날 때 결혼 많이 할 때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겠지만 60대에 지지충이 형성이 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들어와서 묘유충이 되는 이 지지충의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주는 지금 극신약한 사주거든요. 화기운이 있고 화기운을 도와주는 목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지충이 되는 묘목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생해주는 목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는 목화가 용신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운인 묘목에 들어온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충은 별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가 안 좋겠어요? 사명살이 형성이 되죠. 축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미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사명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23살서부터 32살까지 을미대운에 미토가 들어와서 축술 및 사명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3살서부터 32살까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고 이걸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지금 나이가 한 40 정도 된 사람이다. 그럼 이걸 딱 보고 23살서부터 32살까지가 안 좋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때 안 좋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나 딱 던질 때 이게 맞아야 돼. 만약에 안 맞잖아요? 그럼 속으로 비웃어. 근데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한테 신뢰감을 딱 갖는 거죠.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대운이라든가 이런 일년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 삼형살이라는 것은 아주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분은 극신약한 사주니까
목화가 들어올 때가 용신운이잖아요. 여기 목화가 언제 들어와요? 여기에서 33살서부터 42살까지 갑오대운, 이때의 용신인 목화가 천간지지 들어오죠. 이때가 최고 전성기라고 봐야 돼요. 지금 홍길동 씨에게는 33살서부터 42살까지가 최고 전성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을 언제 하면 좋겠어요? 을미대운보다는 갑오대운에 33살 이후에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33살이나 34살 이때쯤에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1년운을 또 봐야겠죠? 1년운이 33살이 계유년이고 34살이 갑술년이란 말이에요. 이 계유년 같은 경우는 천간이 충하긴 하지만 그 결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34살이나 35살 이때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33세서부터 42세면 결혼도 하고 뭐 갖고 먹고 살지 확실하게 정해지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인데 이때 대운이 가장 좋다. 이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운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목화가 용신운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3살서부터 12살까지 정묘대운은 일주하고 똑같죠. 일주하고 똑같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3살서부터 12살까지는 유아기 시절인데 이때 운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 복이 별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 사주 원국에서도 어때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목기운은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3개니까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서도 부모 복이 없어요. 그런데 3살서부터 12살까지 이 유아기 시절 이때에도 운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부모 복이 없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사람이 유아기 시절, 어린이 시절이 어땠냐, 미성년자 시절이 어땠냐, 이때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0살 이전까지 미성년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의 운이 안 좋았다, 이때는 뭐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서로 막 싸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 명이 집을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그래갖고 내가 부모 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몸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 병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신인 목화가 3살서부터 22살까지 이렇게 천간에 들어오고, 그 다음 천간에 또 목기운이 쭉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용신인 목화는 계속 들어오는데 53세 이후 53세서부터 62세까지 안 들어오고, 그리고 63세 신묘대운은 지지충이고, 그 다음에 73세 경인대운은 목기운이 지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화인 용신운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어때요? 53세 임진대운 이후로는 운이 좀 꺾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사주가 식신상간운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재성운도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극신약한 사주니까 내가 기회를 잘 잡았을 때 그때 돈을 벌 가능성이 높고, 직장생활보다는 사업가의 길을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1년운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토가 들어올 때가 축술미 삼형살이니까 1년운에서도 미토가 들어올 때 안 좋겠죠. 그리고 이 사주는 토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천간지지가 다 토기운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28세 무진년, 19살 기민년 같은 때, 이때는 좋은 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하는데요, 이 사주 이론이라는 게 대부분 어때요? 이 사주팔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책을 딱 열면 그 중에서 80%는 사주팔자,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데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시기에 따른 운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처음에 이 사주에서 뭐 충국이 발생하거나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나 이런 것이 어떤 건가, 그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용신과 기신을 대입을 해갖고 언제 용신운이 들어오고 언제 기신운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 대운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용신대운으로 흐르느냐 기신대운으로 흐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안 좋은 사람도 소수지만 있기는 있고,
반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때하고 나쁜 때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좋다가 끝에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 안 좋다가 끝이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거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좋은 사람들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학력사회에서 처음에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명문대학을 나올 가능성이, 좋은 대학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내가 연애를 하고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애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학교도 좋은 데 가고 그리고 연애도 잘하고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처음에 안 좋고 끝이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좋지만 끝이 좋으니까 중년 이후에 내가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년기에 운이 좋다는 얘기는 자식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고생하더라도 내가 젊었으니까 고생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내가 괴롭다. 그것은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말년운이 좋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는 좋다는 거니까 끝이 좋은 게 좋다는 점에서는 그 후자가 끝이 좋은 그 처음에 안 좋고 뒤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그 처음에 잘 된 사람들은요. 나중에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고 그것을 자기가 얼마나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기에 따르는 10년 대운 1년은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